예, 반갑습니다. 깊은 홍달입니다. 예, 삼국지 강독회 1회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볼 문장은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혹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에 보았던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불구, 동년, 동월, 동일생, 단원, 동년, 동월, 동일사. 뒤에 다시 나오니까요. 일단은 내용을 한번 보죠. 예, 이렇습니다. 비왈, 장비가 말합니다. 오, 장, 후, 유, 일, 도원. 우리 농장 뒤에 하나의 도원, 복숭아 동산이 있습니다. 화, 개, 정성. 꽃이 핀 것이 무성합니다.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복숭아 꽃이 언제 피는지. 그런데 어찌됐건 한 봄이나 여름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좋은 때에 어, 뭔가 이제 분위기를 잡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장비가 말합니다. 명일, 당, 원중, 재, 고, 천지. 명일, 지금도 쓰죠. 다음날, 당, 원중, 마땅히 원중. 그 동산에서 재, 고, 천지, 천지 신께 제사를 지나고 이야기를 해드립시다. 어떤 내용이냐? 아, 3인 결위 형제. 우리 3인 세 사람이 맺기로 형제를 맺기로 된 내용을 천지께 제사 지냅시다. 협력 동심 연후 가도 대사. 그래서 힘을 합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연후 그런 뒤에 가도 이때 도자는 우리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도모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대사, 커다란 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장비가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장비가 없었다면 유비, 관우, 장비라고 하는 세 명이 형제를 맺는 일도 그리고 유비가 누상촌에서 그 집신을 심던 사람이 천하의 이름을 날릴 일도 아마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장비의 이 제안에 현덕, 운장, 재성, 응왈. 현덕과 운장이 재성, 이때 재자는 함께란 뜻입니다. 함께 성응왈, 응답하여 말하기를 여차시모. 이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차일, 그 다음날 어도원중, 복숭아 동산에서 비하 오우 백마 제례등항. 비하는 예비해놨다는 거죠. 오우 검은 소와 백마 흰 말 그리고 제례등항 제사에 쓰이는 여러 물건들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말과 이 소가 왜 필요했느냐면 당시에는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 단순히 제사만 지내는 제물로 바치는 이상에 또한 이 피를 나누고 맹세한다는 뜻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은 소와 흰 소는 검은 소와 흰 말은 아마도 음양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3인 분향, 세 사람이 향을 피우고는 제배이 설서왈, 두 번 절하고 설서, 맹세하며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는 단순히 그 천지신께 제사를 지낸다는 내용을 넘어서 뭔가 이들이 함께 하기로 한 맹세가 이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맹세가 있습니다. 념, 유비, 관우, 장비. 념, 바라건대 유비와 관우와 장비 세 사람은 수연이성. 수연, 비록 이성, 성씨는 다르나 기결위 형제, 이미 형제가 되었습니다. 즉 동심협력, 곧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쳐 구, 곤, 부, 위. 구자는 구제한다는 거죠. 곤자는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부자는 이렇게 부축해준다는 겁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다르게 말하면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보 국가 하안리어서 위로는 국가 나라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려서 려는 원래 이제 검은 머리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귀족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머리에 뭘 썼죠. 려자는 검은 머리, 즉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서자는 오늘날에도 일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남아 있죠. 뭐 서민 이런 표현으로. 그러니까 아래로는 일반 백성들을 평안케 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약속이 나옵니다. 불구, 동년, 동월, 동일생.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태어나기를 불구, 바라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바라겠습니다. 동년, 동월, 동일사.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죽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삼국지 강독회 할 때 삼국지 내용을 거의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랑 강독을 했었는데요. 스포를 해줬습니다. 비록 이렇게 기도하고 제사도 지내고 맹세까지 했지만 예, 이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걸요.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유비관우 장비는 따로 다른 상황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이 그러한 요소가 삼국지 저 후반부에 있는 어떤 비극미 혹은 비장미를 더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비가 관우가 장비가 그들의 뜻한 바를 이루었다면 삼국지는 그만큼 사랑받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삼국지는 수많은 사람의 욕망이 나와 있지만 그 누구의 욕망도 성공하지 못하는 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어서 황천후토 실감차심 하늘과 땅이요. 황천은 하늘이고 후토는 땅이죠. 실감차심 이 마음을 들여다보소서. 배의 망은 의를 배신하고 망은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오늘날은 배의 망은보단 배의 망덕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이죠. 어찌됐건 이 맹세를 어기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천인공륙 하늘과 인 사람들이 공 함께 죽일 것입니다. 이 맹세는 어길 경우 뭘 당할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 이 맹세를 저버리고 허튼 마음을 품는다면 혹은 형제애를 버린다면 이런 참혹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서필 이 맹세가 마치자 배현덕 위형 현덕을 형으로 삼고 관우 차지 관우가 그 다음 장비 위제 장비가 동생이 되었다. 이 원문을 보면 이 삼형제가 왜 순서를 이렇게 잡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뭐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통행하는 다양한 어떤 삼국지에서는 세 형제가 순서를 유비부터 잡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나이 때문이라는 것도 있고 황실 종친이라는 것도 있고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유비가 어떤 식의 좀 이 두 사람이 갖지 못했던 또 다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그럴 텐데 안타깝게도 이 약간 건조한 원문에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글쎄요, 이제 맥락을 쭉 보았을 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상징성, 황실의 성씨를 가졌다는 점이 아마 더 크게 작동하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재밌게도 이 자리를 마련해주고 더군다나 형제가 되자고 먼저 말을 꺼내고 아마도 뭐 이게 지금 장빈의 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썼을 텐데 장빈은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것처럼 맨 막내가 되어버리네요. 자, 이렇게 유비, 관우, 장비 세 형제가 이제 뜻을 펼치게 됩니다. 이 뒤에 관한 내용들은 삼국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무기도 만들고요. 그 유명한 청룡 언월도와 장팔사모 그리고 유비의 쌍고검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내용은 일단 건너뛰기로 하고요. 일회에 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딱 한 명만 만나고 다음 시간은 딱 한 명만 만나고 1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치세지 능신, 난세지 간웅. 아마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